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실전투자 전문 채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조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연휴 동안 여러분들 좀 지루하셨나요? 심심하셨나요? 쉬는 것이 상당히 좋은 거죠. 저는 쉬는 날이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다가 일을 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푹 쉴 수 있고, 다만 쉬는 날이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재미가 없기도 한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우리가 브레이크 타임도 쉬는 날을 가진 것이 광복절이 상당히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장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금요일 날 쉰 것들은 큰 충격을 좀 어떻게 완화시키는 완충 장치가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한 영향, 이런 것들이 오늘도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어디가 반도체 관세하고요, 철강 관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봐왔지만 트럼프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뭔가를 얻어내고 싶다라는 뜻이 강하게 표출되는 그런 욕심쟁이 같은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조정을 받을 텐데 철강 쪽은 사실은 원래 그냥 우리가 보더라도 투자하기가 좀 사실 만만치 않은 분야이면 틀림없지만 반도체 관련된 것들은 조정을 받으면 좋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최근에 보면 우리가 반도체 시장이 괜찮다라고 하면 주가가 쭉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자, 220일 이동 평균선이나 120일 이동 평균선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포지션을 잡아야 되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좀 두려워하거나 좀 걱정해야 되는 종목, 그리고 모니터링을 좀 잘해야 되는 것들은 60일 이동평균선 윗단에 있는 종목들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투자했을 때는 비중을 갖다 잘 관리해가면서 우리가 평단가를 조절 잘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장은 좀 이런 상황이고 이 불확실성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수 하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금 열려있는 부분도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어요. 7월달 우리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가 고점에서 조금 눌려나가는 시장에 대해서 적응을 좀 해나가야 되고 속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다만 우리가 저점 구간은 박스권으로 갈 거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 아마 이것들이 9월 때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정책적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 1, 2주 정도는 지속이 될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연준의 그 의사록 같은 거라든지 또 연준 의장의 표현, 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들 생각을 해보면서 가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돼요? 고점을 높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놀아나는 그런 시장 장세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시장 상황을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3,180대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방은 3,140 이쪽에 열려 있고 고점은 3,290 이렇게 열려 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 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에 관련된 관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하방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대주주 양도세 부분, 이런 법안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것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좋지 않은 쪽이 더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것들은 3,140 이쪽 아래쪽에서 어떻게 돼요? 매수를 갖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어떤 종목들이요? 예, 대형주 이런 것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변압기 관련된 부분이 철강 관세 영향으로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쪽 관련된 부분은 실적은 좋잖아요. 자, 그렇게 돼서 앞으로 또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또 대담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인 또 시그널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좋을 내용이 별로 없겠죠. 다음 주에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3,140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 같은 경우가 이쪽 윗단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하방이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올라왔다 내렸다. 그러나 어떤 개념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게 3,200을 넘기기는 어려운 그런 구조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략 보면 3,200에서 3,140 정도, 요 정도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서, 아, 그러면 나는 아래쪽에 들어갔을 때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런 것들을 갖다 체크해 가면서 아, 내가 고점을 갖다 많이 바라보는 고점으로 올라가는 거야. 뭐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방 쪽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좀 매수를 잡아가야 되는지 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주간은 어떻게 돼요? 상승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뭐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생긴다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수익을 갖다가 테이크해 가면서 우리가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투자한 종목, 즉 B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도달되거나 그러면 또 종목 교체를 또 진행해야 되는 종목들도 지금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2300, 2500, 2600 이런 구간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치고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한 두 달 정도 동안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어떻게 돼요? 자리 잡는 박스권을 갖다 가야 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 기간 조정 기간이 적어도 9월까지 가는데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요? 시장이 이게 변환점이 오는 과정 속에서는 어때요? 주가가들이 잘 오르지 않죠. 조금 지루할 수 있으나 그런 구간들이 또 안착이 되고 나면 상당히 또 재밌는 또 시장이 형성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CS윈드입니다. CS윈드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적으로다가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2027년까지 보조금 일몰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은 2025년도인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가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특히 미국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OBBBA. 이 법안이 2027년까지 보조금을 주게 되는 걸 하고 일몰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거 관련된 업체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물량들이 들어올 거고, 유럽 같은 경우도 독일이 뭐 하고 영국하고요.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은 야, 2027년까지 보조금 주고 말 거야. 그럼 그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라고 생각하시면 발주 빨리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어떻게 돼요?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관련된 부분에서는 베트남 공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익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땐 충분히 커버링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전체적인 리포트 내용에서 보면 CS인의 PER은 지금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적어도 뭐 PER 10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들이 시장 컨센서스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글로벌로 보면 뭐 베스타스 같은 경우는 22.8, 노르덱스죠. 여기 30.8 이렇게 가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CS인든 제조하는 곳이니까 PER 10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 내리고 시장을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계속해서 평단 조절해 가면서 우리가 컨트롤해 나가고 있는데 분명히 매수세가 일정 구간 지나고 나면 들어올 거라고 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도 고가적 정책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뭐 CSND가 국내 이슈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바라볼 내용은 아니죠. 그 미국을 바라봐야 돼요. 미국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큰 포인트다. 그리고 유럽이다라는 것들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저기 SK 오션 플랜트하고는 좀 다르게 좀 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업이익이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아주 높지는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4분기 정도. 근데 4분기 그 이후가 좀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조금 이익 부분이 계속 개선될 거다라는 것들도 있었고 조금 이월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 그 법안이 확정이 돼야지만 어떻게 돼요? 진행을 하냐 마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2분기 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세가 잘 들어오지 않았던 내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자회사까지 다 보는 것들 하고 내용들 다 보게 되면
뭐 그것도 양호한 뿐만 아니라 CS윈드 자체에서도 나오는 영업이익은 점차적으로 개선될 거다. 특히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 기대치가 없다고 그러면 주가는 선반영돼서 오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상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주 내용이나 내용들 2월 된 거는 확정된 게 있으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4분기 쪽부터는 괜찮은 또 실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주가를 봐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시장 컨센서스는 대략적으로 5만 7만 원 이 정도까지 보는 리포트도 있고요. 6만 원대에서 7만 원 정도가 보통 포워드로 나오고 있다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제가 생각할 때 이 종목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뭐 여기 지금 차트 상단 윗단에 있는 부분, 보이지도 않는 부분까지 봐야 되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하방은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121이동평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때문에 이 아래까지 살짝 놀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7,100원에 여러분들 평단가로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놀리게 되면 우리가 좀 비중 확대에 좀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계속해서 지금 현재 주가 정도는 굳이 평단 조절할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갭 차이가 3%도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제 생각에는 상승 여력을 타고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볼 땐 지금 5만 5천 원까지는 볼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앞으로 가이던스가 좋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오지 않을 겁니다. 왜? 이거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성과 또 하나 뭐라 하면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절반 정도로 다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대치가 상당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여길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일 낮은 구간은 122동 평균선인데 그 가격이 한 43,000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저는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해성 DS입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 그동안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뭐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그 인기가 있는 그런 업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DDR4, DDR5 넘어가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그 보시면 우리가 D램을 이렇게 꽂는데 보면 거기 리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된 부분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DDR4 생산 중단하면서부터 쇼티지 현상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재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이 돼.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거 생산 안 한다고 하니까 빨리 재고를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 DDR5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신규 소요가 또 존재한다. 이런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다는 것들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 고객 이쪽 관련된 중국이 결국 경제가 좀 살아나요. 사실 이 종목이 좀 많이 하락한 것도 중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이 연동을 해서 좀 하락한 부분도 같이 존재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안 좋은 것도 조금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지금 주가 현재 위치 구간에서는 너무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에서 지금 흑자로 조금 전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과거보다는 상당히 이제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 부분, 여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이고 있는 모습, 이것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지금 이 정도 올라오니까 이게 여기 이제 2024년도 1쿼터 대비해서 이제 4쿼터 정도가 뭐 절반 정도만 올라오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은 이 종목은 저점 구간이 형성이 되면 그냥 매수는 한 번 정도 해볼 만하구나. 추세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기보다는 그런 지금 업황 전체에 대한 환경을 보시면서 저점 구간만에만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보면 이제 나름 그래도 전환점이 들어온 것들은 시그널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건 워낙 낮은 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 고점까지 따지게 되면 주가가 거의 한 마이너스 한 60, 70 정도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220일 라인 이게 아래쪽에 있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주창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1쿼터 대비해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제 QOQ 대비 성장하는 거니까 222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됐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올라왔으면 당연히 조정을 받겠죠. 기술적으로 봐도 뭐 항상 60일 라인에서 잡혀 있고요. 한 번 또 치고 올라왔다. 이 정도 나타날 현상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만한 내용들은 아니었죠. 자, 그러면 커브링 치고 올라서 눌리고 나면 다음번 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번 자리 정도에서는 우리가 이 종목은 매수를 해줘도 되는 자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오늘 여러분들 이거 공략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어떻게 돼요?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관세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조정받는 것들이고 자 그렇게 되면 좀 더 아래쪽으로 눌렸을 때 자리 잡는 모습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좀 제가 생각할 때 세이프한 구간은 22,000원 라인까지 온다고 그러면 충분히 양봉 보시고 공략을 포인트로 잡아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여러분들 뭐 이 MLB 생산하는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실 거고 뭐 영업이익률도 뭐 18%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의 가장 큰 그 주가의 상승을 제약을 하는 그런 모습이 그동안 뭐였냐라고 그러면 예, 생산 캐파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공장 가동이 이제 4분기부터 돌아간다 이 뉴스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선반영 돼가지고 주가가 좀 최근에 좀 많이 쉬지 않고 달리기도 했습니다만 충분히 또 쉬어줄 때는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럼 기대치 때문에 올라온 부분이 있고, 다음은 눌리고 나면 실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한 번 또 다시 기대치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어요. 가이던스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4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아직 계상이 되어져 있지 않는 리포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최근에 보면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리포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아주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내놓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추정해 보건데 저거보다는 높을 것이다 라는 것들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페타지스에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기 사업 부분들은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다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해 버린 이것들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퀘스천 마크가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이쪽 부분에서 진행된 거는 뭐 유증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애로 사항이 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제2호 인순위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전반기 때 우리가 별로 쳐다보진 않는데 그새 또 많이 또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가가 현재가 아주 높은 구간이냐? 라고 보면 꼭 그렇게 볼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 좀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여기 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60일 이평이 어느 구간에서 형성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55,000원짜리일지 57,000원짜리일지 그것은 잘 모르는데 얘가 어쨌든 계속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을 나타날 텐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수렴하는 자리가 일치되는 자리, 예, 그 자리가 좀 공략 포인트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좀 같이 모니터링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57,000원 여기서부터 알랑 걸어두고 근데 57,000원 그 윗단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매력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왜? 그 윗단으로 업사이드 볼 수 있는 내용이 많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물론, 가이던스나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높게 되어져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점은 8월 달입니다. 이게 9월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공략을 좀 해줘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은 8월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뭐 그래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는 우리를 괴롭힐 건 틀림이 없으니까 이번 주는 매수할 타임이 아니겠죠. 그럼 이번 주에 양봉 뜨는 것들은 굳이 우리가 애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트레가이는 여러분들 4분기 가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고 일단 지난 분기 같은 경우 실적이 흑자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짧게 우리가 또 수익을 만들어냈고 여기서 또 수익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220일 라인이 있잖아요. 이 라인 쪽에 오는 쪽에서 매수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최근에 보면 양봉이 하나 중간에 들어오는데 항상 보면 이렇게 중간에 하나 끼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공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람 걸어놓는다는 47,500원 여기에 알람 걸어두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 와주면 좋은 거고, 뭐, 그, 윗단에서 치고 올라가면, 에이, 뭐, 빠이빠이 하고 다른 것들 가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같이 모니터링 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보면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를 여러분들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뭐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 스윙이나 롱숏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어버브 반도체인데 이거는 MCU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MCU는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회사가 시장 점유율 차지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미미합니다. 글로벌 시장 마켓에서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MCU 관련된다라고 하면 전장용이라든지 스마트폰에 들어간 MCU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버브 반도체가 제가 본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충분히 또 매력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들어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무조건 항상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주가가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는 저는 220일 라인 아래쪽에 들어왔을 때 어버번 도천 한 번 정도 사주면 반드시 뭐 한다? 주기적으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아주 좋은 또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을 때 매수 막 잡아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번 양봉 자리는 매수하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래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양봉 들어오는 자리가 상당히 전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4월달 자리가 여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아닌 것으로 보고요. 그럼 여기랑 비슷하게 온다 하더라도 뭐 여기서 잡아주면, 그죠? 충분히 제가 볼 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알람을 10,000원 여기에 걸어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니터링 하시면서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 다음 또 매수 시그널은 또 어떻게 보는 겁니까?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그때 같이 들어가면 충분히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하루 2, 3일 치고 올라가서 뭐 20% 정도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스몰캡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물대도 대체적으로 보면 어딥니까 여기 그죠? 11,500원 이상 구간이죠. 11,800원, 뭐 12,000원 뭐 이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승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10,000원에 샀는데 12,000원 가면 땡큐지 뭐 이 정도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조금 보면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1차적으로 보면 1번 시그널은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또 잡아주면 다시 1번 자리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빈틈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지수가 안 좋고 장이 별볼일 없으니까 재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이럴 때 뭐 계속해서 우리가 종목 스터디 진행하면서 준비를 해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포트폴리오 종목들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 충분히 대응 가능한 구간에 있다고 생각이 들으니까 시간을 좀 줘야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는 장이 그닥 좋지는 않을 거다.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거고 잡스러운 테마에 다 끌려다니면 거기서 먹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계속해서 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되셨다는 사람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원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